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입장들 하고 계시는데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또 저희가 게릴라성으로 지금 저녁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두 번 야간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화요일인데 저희가 급격하게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록치 않은 시장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힘들어 할 것이고, 또한 우리 회원님들 좋을 때는 그냥 항상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이 지금 시장을 힘들게 하는지, 이때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대해서 좀 짚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전혀 갑작스럽게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되어 있던 저녁 방송들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오늘 없는 방송이었어요. 직원들도 일찌감치 다들 이제 퇴근하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직원들 함께 뭉쳐서 회원님들에게 조금 더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자라고 했더니 모두 다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 뭐 직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회사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회원님들이 힘들고 시장이 힘든 만큼 우리 함께 알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전체 우리 식구들이 함께 회원님들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도 뭐 이 시장을 대신해서 끌어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회원님들 가까이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직원들이 한 명도 집에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오늘 시장이 이렇다, 하려고 한다, 퇴근할 사람 퇴근해라, 괜찮다라고 했더니 저는 진짜 퇴근하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안 가고, 네, 김밥 먹고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김밥 한 줄에,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 진단 우리가 한번 내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번 시간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공개방입니다만은, 사실 제가 이러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전문가였고, 주식, 뭐, 차트나, 그리고 재료나, 뭐, 전체적인 기본적인 교육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육, 참 중요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시장 투자자들은 참 중요하지 않게끔 여기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하셔가지고, 우리 좀 알찬 뭐 한 50분 정도 시간 보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추가된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공개방이지만 저희가 유료회원님들 교육해 드리듯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니까 뭐 가입문이나 궁금한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언급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가입표도 안 띄워요. 네, 가입표도 안 띄우고 뭐 저희 추가적인 PR 뭐 크게 안 할 상황이니까 네, 개별적인 상황들은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고 또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먼저 그냥 가입만 해 놓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꼭 명심하시고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네, 증거로 네,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많은 회원님들이 들어오셨다라는 점, 그만큼 네, 또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들을 네,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주소 있죠? 홈페이지 가입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네, 홈페이지 우선 가입해 놓으시고 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들은 네, 쪽지 남겨주시거나 아니 위에 네,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급격하게 게릴라성 월요일 저녁 교육방송 진행하게 된 것은 이렇게 시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회원님들과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을 좀 돌파구를 우리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전 직원들이 오늘 퇴근하지 않고 네, 회원님들과 함께 이런 고통 분담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저녁 방송한다라는 것 네, 참고해 네,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지금 시장을 상당히 뜨겁게 달군다. 그럼 뭐 활활 타오른다로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브렉시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렉시트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시장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투자자들 어렵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시장 지금 왜 힘듭니까?
브렉시트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FMC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브렉시트가 뭐예요? 그러면 영국의 유로 EU 연합, 그러니까 EU 탈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이것이 어떻게까지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이러한 지금 우려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브렉시트가 지금 나왔다라는 것은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투표한다 그랬잖아. 투표일이 언제예요? 바로 6월 23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6월 24일날 이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영국이 EU를 탈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잔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어떠한 것이 크다? 바로 탈퇴가 크다라는, 찬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얘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그냥 접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유로존이 아니라 EU를 탈퇴를 하면요, 영국이 득이에요, 영국이 실입니까? 득입니까, 실이에요? 뭐일 것 같아? 응? 뭐일 것 같아? 득이에요, 실이에요? 실이잖아, 실. 손실이라고, 실이라고. 왜? 영국의 수출적인 것, 여러가지적으로 봤을 때 영국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영국이 유로존 탈퇴를 하려고 하냐? 뭐 문화적인 것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사실 EU에 대해서 적극적이 못했었던 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지금 뭐 수출이나 이러한 판로를 찾고 싶은데 EU 연합에 자꾸만 묶여 있으니까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떨어져 나가겠다. 어차피 영국은요, 유로화를 쓰지 않습니다. 파운드화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 나가겠다. 우리는 어차피 섬나라고 니네들하고 다르다. 같이 안 가겠다. 그리고 자꾸만 영국에 지금 이민이 들어오고 있는데 안 된다. 난민 안 된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랬어요.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왜 자꾸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더 많이 나오며 누구까지 지금 개입해가지고 말리고 있습니까? 누구까지 말리고 있어요? 바로 버락 오바마까지 지금 붙어가지고 말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리고 있다. 오바마까지 안 된다, 탈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유로존 탈퇴에 찬성이다라는 것은 EU의 탈퇴입니다. 반대는 EU에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요. 국민들 입장으로 보세요. 우리가 탈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당연히 찬성의 표를 찍겠죠. 그런데 야, 너네도 탈퇴해봐. 너네들 경기 힘들어질 거야. 고용률 저하될 거고 어려워질 거야. 그렇게 하면 국민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찬성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습니까? 찬성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습니까? 반대하겠죠. 자기네들 나라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찬성표를 찍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글로벌 지금 주체들은 영국을 지지를 합니까? 아니면 EU를 지지를 해요? EU를 지지를 하고 있잖아. EU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좋지 않은 것을 더 부각시켜야 돼요? 부각시키지 말아야 됩니까? 좋지 않은 것을 더 부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국 국민들의 표를 반대로 옮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뉴스들 내용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상당히 공포스럽게 나오죠. 니네들이 만약에 탈퇴를 한다 그러면 유럽 지금 힘들어질 것이고, 그래 영국 니네들 먼저 힘들어질 것이다. 지금 기사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유럽이 힘들다, 한국이 힘들다, 일본이 힘들다, 미국이 힘들다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영국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까? 영국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 가려고 하는 방향을 막고자 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영국의 국민투표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탈퇴를 하려고 하는 찬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우려스러운 노출의 수위를 높여가야 되겠죠? 높여가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쏟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돌다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불확실성 어떻게 하고 가야 됩니까?
네, 해소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네,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브렉시트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은 회원님 들어오셨는데 자, 열심히 이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브렉시트, 영국을 뜻하는 브리티시, 그리고 탈퇴를 뜻하는 EXIT입니다. 엑스트 합쳐서 브렉시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브렉시트라는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가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뉴스에서 아니. 브렉시트 비슷한 거 그렇죠. 그렉시트가 있었습니다. 그렉시트는 누구예요? 그렉시트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스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사실 지금 상황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유럽이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몇 년도였냐면요. 앞서서 2011년도였습니다. 2011년도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들이 빠지면서 유로존이 위기에 닥쳤었어요. 거기에다가 여름 들어가지고 누구의 신용등급까지 강등이 되었었냐? 바로 미국의 신용등급까지 강등이 됐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요 어마어마하게 급락이었습니다. 하루에 100포인트 이상 급락하고요. 그날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휴가를 갔었는데 휴가 가서 즐기지 못하고 이틀 내도록 PC방에 가 있었습니다. PC방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침에요 모든 종목에 하한가에 걸려있고요. 급락을 해서 시작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유로존의 위기까지 있었고요. 거기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까지 있었는데 자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달라져 있는 분위기를 한번 생각합시다. 그때는 미국이 뭐가 터졌다고요? 신용등급 강등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뭐가 열려요? FOMC가 열립니다.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정 짓는 게 뭡니까?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잖아. 그쵸?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 미국이 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어떠한 거? 양적 완화를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던 것을 양적 완화 종료하고 금리를 낮췄던 것을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경기나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정상으로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겠다라고 뜻하는 겁니다. 즉 미국의 지금 상황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겁니까? 나름 그때보다는 견주하다라는 거예요. 즉 미국 자체적으로는 지금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봤을 때에 2011년도와 지금 비교했을 때는요 좀 차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크게 비교할 부분은 없는데 지금 조금 시장에 여기에 과민 반응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EU의 이탈하는 뜻하는 네, 신조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보시면은 자 브렉시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EU 재정위기에 따른 구제금융 지원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비중이 높은 영국은 계속된 EU 금융감독 규제를 수용하기 어려워. 그냥 말이 어려운데요. 이 말 어렵게 가지 마시고 뭐냐면요. 니네들 EU 분담금 내라 그러는데 니네들 괜찮고 잘 사니까 분담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내라고요. 많이 내라 그러는 거야. 그럼 뭐라 합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요. 응? 제가 다정한 마을에 살거든요. 다정한 마을에 사는데 야 니네들 야 거기 예를 들어 쌍용 그럼 니네들 그 단지 잘 살잖아. 니네 돈 더 내. 똑같은 다정한 마을에 있어요. 니네 더 내. 자 저기 자 삼성 레미안 그 좀 더 못하니까 거기 좀 더 적게 내. 그러니까 불만은 가십니까 안 가집니까? 같은 거기 속해 있는데 더 내라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는 덜 내라 그러고 힘든 데는 잘 되는 데는 더 내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의 세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사는 사람은 세금 더 내고 못 벌어가면 세금 적게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18은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불만 가지면서 나 세금 안 낼러 니네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럽니까? 큰일 나게.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제 묶어서 EU라는 하나의 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있는데 니네들 분담금을 계속해서 많이 내라 그러니까 영국이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뭐하다를 우리가 많이 내야 되냐? 우리가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을 꺼내라고 하잖아. 돈을 꺼내라고 하니까 얘 또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안 한다. 안 한다 하는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안 한다고 해가지고 골목 상권이 무너졌습니다. 골목 상권이. 그럼 누가 피해 봅니까? 거기에 있는, 입점에 있는 가게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인이 피해 보는 거잖아. 상인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은요, 상인 중에 하나. 장사 잘 되는 가게, 장사 잘 안 되는 가게, 중간 정도의 가게, 또 장사 잘 되는 독일의 가게, 이런 가게들이 모여 있다고요. 같이 이런 부담금을 내라 그러는데 안 낸다는 거야. 안 낸다고 여기서 힘들어져 버리면 누가 같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가게가 힘들어지니까 돈을 못 벌어와. 못 벌으면 거기에 딸려있는 누가 힘들어요? 엄마 돈 줘요. 엄마 밥 줘요. 야, 임마. 지금 안 돼. 어려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식구들은 엄마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 동네에 지금 자꾸 돈을 내요? 왜 자꾸 기부합니까? 우리대로 잘 삽시다. 우리대로 잘 살 수 있잖아. 이 동네 싫어요 나. 다른 데 가요. 그거 똑같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철없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주위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넌 니네들 그러다가 너 사고 싶은 옷도 못 사고 너 하고 싶은 것도 못해. 큰일 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지금 바로 이게 영국과 EU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권만 죽으면 되는데 여기 상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상권, 자, 다르게 퍼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의 상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 영국이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을 파는 업체예요. 식품을 파는 업체. 마트예요, 마트. 그 마트에 있으면 거기에 막 물건을 대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건 대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수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이 와야 되는데 물건을 못 받는다고. 그럼 물건을 주는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 같은 나라라고. 우리처럼 수출 있는 나라들. 물건을 줘야 되는데 못 주잖아. 왜? 안 파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지금 다 말리는 거예요. 다 안 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렉시트 현실에 따른 영향이다. EU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한국, 다시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FTA를 맺을 때 누구와 FTA를 맺었습니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바로 EU와 맺었습니다. EU. 유럽과의 FTA를 맺었다고요. 그러면 영국이 유럽의 EU를 탈퇴를 하면 FTA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맺어야 됩니다. 새롭게. 다시 맺어야 된다고요. 다시. 그러니까 이런 무역적인 부분들이나 수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자금들의 이탈입니다. 자금들. 지금 올해만 들어가지고 영국 자금들이 국내 들어와온 외국인들 중에서 뭐 한 2위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뭐 확실한 통계치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영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나라가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 나라가 힘들면 당연히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간다고. 그리고 또 영국 때문에 자기네 나라 힘들어진다고요. 그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자금들도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빠져나갑니까? 어느 나라에서? 무슨 나라를 그래 이거를 두고. 성은 신흥이고요. 이름 흥국이에요. 그렇죠. 바로 신흥국입니다. 신흥국이. 네, 신흥국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브렉시트를 통해 가지고 나는 나가겠다. 아이고 나도 못해 먹겠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나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혼자서 용기를 못 냅니다. 그러한 아시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나 힘들어. 네. 자, 아우토반 대표도 힘들고 짜증나고 막 힘들어 나. 그래도 열심히 하지. 우리 열심히 하지. 우리 그만큼 급여받고 일하고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하는 자꾸 옆에서 훅가시 넣어요. 힘들다. 막 봐라. 저렇게 하는 꼬라지 뭐라고. 막 너무 힘들다. 뭐 그렇게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가만 듣다 보면 그런가? 나도 힘든가? 그러다 그 직원이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 나도 못해 먹겠네. 그렇죠. 군중심리가 발휘돼요. 연달아 이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달아 이탈이 되면서 유로화를 쓰던 나라들이 유로존을 탈퇴를 합니다.
그러면 뭐의 가치가 급락을 합니까? 뭐의 가치가 급락을 합니다. 유로화의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유로화의 가치. 유로화의 돈의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나라들까지 유로존이 탈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탈퇴가 된다라는 지금 우려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해외 자금이 안전자산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다라는 거. 자, 유로화의 가치가 급락을 하는데 투자가 쉽게 들어가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요,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 돈의 가치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교환을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뭐 많이 교환을 할 수가 있겠다 치지만, 자, 우리가 1달러에 지금 회원님들 한 3,000원 한다 생각해 보시죠. 3,000원. 1달러에 3,000원이에요. 1달러에 3,000원. 자, 이해 안 되죠, 회원님들? 1달러에 3,000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거냐면,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살 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주고 사요. 3천만 원 주고 삽니다. 3천만 원. 1,000원일 때는 몇 달러를 지불하면 됩니까? 몇 달러? 1,000원일 때는 몇 달러를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몇 달러? 지금 만약에, 자, 계산 빨리 내봐요. 자동차 3천만 원짜리를 1달러가 1,000원일 때, 1달러 1,000원일 때 살려고 하면 몇 달러로 사면 됩니까? 몇 달러? 몇 달러예요? 지금 계산하고 있죠? 빨리 계산해보세요. 누군가 하겠지. 네. 이래 군중심리 발휘하지 마시고, 먼저 해보세요, 먼저. 거기! 네. 파란색 옷 입으신 분. 네. 빨리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무슨 달러? 몇 달러? 3만 달러. 그렇죠. 역시 매태정근대님. 자, 0.3달러. 네. 그건 어디서 나왔는지. 자, 3만 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0원이에요. 1달러가 3,000원이다. 그럼 몇 달러예요? 몇 달러예요? 1,000원일 때 보다가 3분의 1로 줄여주자. 몇 달러? 아니, 몇 달러? 그렇죠. 10,000달러죠, 10,000달러. 이해되십니까? 10,000달러를 가지고만으로도 국내 차를 한 대 살 수가 있다. 그전에 30,000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기는 좋아. 사기는 좋은데, 쉽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언제 이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질지 모르는데. 자,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고 난 뒤에 회수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수를 하면 돈을 뭐 해야 돼요, 다시? 돈을 익스체인지. 돈을 바꿔야 되잖아.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돈을 들어갔을 때 나중에 바꾸려고 할 때 돈의 가치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에요. 득입니까? 손실이잖아. 불확실성 있다고 쉽게 투자가 못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네, 거기에 따른 지금 또 우려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자, EU 잔류 경제적 측면을 보면은 EU를 통하여 얻어진 효과 이익이 급속도로 사라지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불이익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실물 경제에 네, 불안정성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EU 회원들과의 무역, 교역, 그리고 소비, 뭐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 등이 발생이 된다.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시 해결해 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러한 좀 번거로움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브렉시트 찬성을 하고 있다. 자, 시간이 가면 한번 보세요. 5일, 6일, 10일, 11일, 13일입니다. 자, 반대, 찬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갑자기? 찬성이 다시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냥 지금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EU 회원들 중에 비해 이민자 유입이 높아 자국민의 노동 환경 악화라는 거예요. 이민자 자꾸 들어오가니까 실업자 증가, 청년 실업 확대, 생산력 약화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자,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축구만 봐도 잘 알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영국이 뭐예요? 대륙입니까? 아니잖아요. 영국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저기 유럽과 떨어져 있는 섬이잖아, 섬. 네, 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섬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부터 니네들하고 붙어있지 않다. 떨어져 있는 나라다. 그리고 왜 이걸 한 대로 묶으려고 하느냐. 영국도 보십시오. 영국이라는 게 있지만 영국도 영국을 하나로 나라면 봅니까? 축구 나올 때 한번 보십시오. 축구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잉글랜드, 뭐 웨일즈, 뭐 아일랜드 막 이렇게 다 나뉘어져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섬마다의 개성들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같이 가지 못하겠다, 함께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이런 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보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같이 가지 못하겠다, 따라가겠다 라는 그런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브렉시트 가결 시 유럽연합의 위기이냐라는 건데요, EU 분담금 회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국이 내고 있는 거를 서로 나눠내야 되는데 n분의 1 해야 돼요. 그게 없어. 서로 내야 되겠죠. 서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금융위기가 찾아오는 건데, 자, 다르게 한번 봅시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그리스가 파산이 되고 어려진다 했을 때 가장 긴장을 했던 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였을 것 같아요?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왜? 독일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독일이 그리스에 가장 많은 국채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휴지 조각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니네들 기회를 줄게. 다시 갚아라, 갚아라, 갚아라. 이래서 갚아라, 갚아라. 재정 줄여라. 긴축 정책 해라. 그렇게 한 거잖아. 그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하고 다르잖아. 유럽에서요, 2위 국가가 어디예요? 2위가 어딥니까? 바로 유로존. 그러니까 유로화를 쓰는데 빼고 2위가 누굽니까? 영국입니다. 영국. 1위가 독일이고 2위가 영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국에 그러한 분담금이 많은 상황에서 서로 나누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말씀드렸던 신흥국들의 자금 유출, 그리고 유로존의 추가적인 이탈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지금 시장은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가 뭐예요? 이것까지가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 그러면 회원님들, 여기서 우리 시장과 좀 연관지어서 한번 봅시다. 국내 시장과 연관지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글로벌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다 와갖고 여기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며칠 동안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냥 그렇겠지. 한 번에 그냥 이슈 어느 정도 그냥 이야기 나오는 걸로 하고 그냥 투표해봤자 별거 없을 것이야 하고 넘어갈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가와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거 이러다 정말 진짜 찬성이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반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11년도 유로존 위기하고 지금의 유로존의 위기하고는 다릅니다. 비록 브렉시트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요, 유로존을 붕괴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회원님들? 유로존을 자체적으로 붕괴시킬 수는 없어요. 붕괴는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파산이 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 나간다라는 건, 단지 좀 번거롭고 자꾸 신경 쓸 게 많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것이 글로벌 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회원님들 이해되십니까? 글로벌 위기를 절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회원님들 시장이요 이렇게 움직인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같이 흐름을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흐름대로 가야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 마리 연어처럼 막 거슬러 올라갈래요? 안 된다고요. 태워가세요. 태워서. 네, 윈드서핑 하듯이 가다가, 윈드서핑 맞나요? 그거 가다가 태워가야 돼. 바람을 태워가고 파도를 태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무너지는 상황. 왜 제가 이 이야기 드리냐면, 자, 우리나라 한번 시장 봅시다.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시장을 한번 보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코스피를 한번 보세요. 코스피를. 자, 다시 밑으로 옮길게요. 자, 코스피를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여기 떨어졌죠?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 떨어졌지만 아직 여기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를 누가 끌어올렸어요? 여기를. 누가 끌어올렸습니까? 바로 삼성전자가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끌어올렸어요. 언제 이후? 5월 31일 날 이후부터. 5월 31일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ADR, 중국 ADR, MSCI 지수 편입된다라는 것 때문에 동시효과 때 삼성전자가 80만 주 이상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삼성전자 올라왔었어요. 끌어올렸다고. 즉, 우리가 이만큼 올라갔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올라갈 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수출주들 보시면 수출주들이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어. 오히려 지금 수출주들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미 종목들은 긴장을 하고 있다고, 올라갈 것조차도 없었다고 먼저. 그런데 지수만 올라갔다가 지수만 떨어진 겁니다. 올라갔을 때 체감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을 느끼는 것은 많이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맥락으로 보신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지수가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버틸 만한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2011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2011년도 보시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 떨어진 게 뭐 때문에 떨어졌냐면, 뭐 때문에 떨어졌다고요? 누구 때문에? 유럽이에요, 미국이에요? 유럽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하루에 보세요. 하루에 몇 포인트가 빠졌냐면 어마어마하게 7% 막 5%뭐 장난이고 7% 빠졌다. 장중에. 네, 9% 9.8% 빠졌다고. 2011년도 여름에. 그러면 유로존이라는 게 있었을 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때는 시장은요 그냥 변동성은 좋지만 어떻게 했었어요? 흘러가는데 흘러갔다고. 그냥 이해되십니까? 흘러가는데 흘러갔었어요. 흘러갔었다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네,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존이라는 위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때하고는 위기가 다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수급적인 측면,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에서도 매도가 나가고 현물에서 매도가 나가고 비차익에서 매도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냐면요,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매도 물량들이 아니라 어떤 물량?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불확실성,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뭐다? 불확실성이란 악재라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시키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미국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미국이 있고 우리도 있고 유럽도 있고 신흥국도 있고 중국도 다 있는 상황인데, 자, MSCI ADR 그런데 내일 같은 경우 중국 A주가 네, 편입이 됐는데 시장은 왜 여기에 대해서 반응도 안 합니까? 이야기도 안 나옵니까? 이야기 나올 지금 상황도 없다고. 왜? 그냥 브렉시트 때문에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브렉시트 때문에 시장은 너무나 거기만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내려올 만큼 내려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추가적인 급격한 하락보다가는요 다시금 시장 회복되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경우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신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좀 우려를 나타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는 지금은 단지 뭐가 해결해 준다고요? 시간이 해결해 준대. 시간이. 심리적인 부분은 조금 시간을 지나면서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 우리 어떠한 것들을 접근을 해야 되냐? 흔히들 말하는 대형주들 있죠.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이렇게 대형주 화학주, 뭐 현대제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저는 말씀드릴게요, 왜님들. 자, 수출주는요. 유로존을 떠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출주, 철강주도 화학주도 조심하라고요. 아니면은 기회라고요. 저가라고. 조심하세요. 지금 들어갈 필요 없잖아. 왜 못하러 들어갑니까, 왜님들? 왜 들어가요? 왜? 지금 얘네들 못하러 들어갑니까? 지금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보세요. 다 떨어지잖아. 화학주들 왜 떨어져요? 화학주들. 왜 떨어집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또 지금 뭐까지 떨어지고 있습니까? 뭐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유가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유가까지. 그죠? 유가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함께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형주도 매력 가지지 마세요. 대형주 볼 거면, 자, 대형주 볼 거면 메모하세요. 자, 저희가 뭐 이거는 급격하게 수익 냈지만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일양약품, 종근당. 자, 이러한 중심에 뭐예요? 제약 쪽에서도 이미 조정. 자, 적으세요. 이미 조정을 받았던 것들. 이미 조정을 받았던, 하락했던 것들 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려와서 한번 멈춘 건 안 된다고요. 이미 한참 내려왔다가. 자, 제가 오늘 한국경제TV에 가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우린 그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어떠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된다고요?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관련주들? 내수주들, 방어주들이 다시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죠? 내수주나 방어주들이 부각이 될 것인데, 그렇지만 코스맥스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접근을 했었다고요. 자, 이제 코스맥스는 급격한 상승보다가 뭐라고요? 조금 더 2분기 실적하고 완만한 흐름은 나올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가도 어떻게 된다고? 이런 것들은 들어가더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습니까? 회복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고요. 빨리 회복 나올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강하게 갈 수 있는 것들. 자, 제약업종 말씀드렸던 뭐 일양약품이나 종근당이나 힘있게 갈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코스맥스처럼 평타 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중용주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시장 좀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내수주 배당주들 그랬는데요. 흔히 말하는 뭐 SK나 이런 CJ나 뭐 지주회사들 있죠. 지주회사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지주회사 또 뭐 있었어요. 이런 대형주 지주회사도 있지만 얘 있잖아, 얘. 오늘 한국경제 가서 말씀드렸던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들 있죠.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 그쵸? 이러한 것들 쪽으로 우리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쪽으로. 굳이 엄한 거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 테슬라가 파나소니카 배터리 때문에 급락했었던 게 뭐였습니까? 전기차였죠. 전기차 중에서 배터리 부분이 아니라 PT시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볼 수 있대. 우리가 뭐가 있어요? 바로 상하프론테크. 상하프론테크나, 그렇죠. 코끼리 상하프론테크, PT시터 뭐 우리산업. 이제 요런 쪽으로 보실 수 있는데, 우리산업 같은 경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우려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하나 또 포인트예요. 메모에 적으세요. 시장은요, 같은 값이면 뭐로 갑니까? 같은 값이면 대형주고 실적 좋고 강한 것들로 갑니다. 이해되세요? 같은 값이면. 그래서 시장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대형주, 그 다음에 중형주, 그 다음에 개별주, 테마주, 우선주가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값이면 대형주의 매력은 없어요. 자, 왜 이야기 드렸냐면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차익 물량. 그렇죠? 자,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내가 조금 애매하다면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밑에서부터 달고 올라오는 것들 부담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 크게 부담 없는 자리들이에요. 자,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 보시면 되겠고, 자, OLED IT 쪽에 본다 그러면 여전히 이건 빼놓을 수가 없겠죠. 테라세미콘, 테라세미콘,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아모텍 이런 애들 내려오잖아요. 오히려 기회라고요, 기회. 차익 물량 때문에 지금 내려왔잖아, 그죠? 내려오고 있으면 얘네들 기회라고요. AP시스템 등이나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또 봐야 되겠고, 또 하나, 자,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는 뭡니까? 바이오, 여기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 중에서는 종근당이나, 자, 일양약품 이런 애들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유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자, 이런 애들이 지금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 네, 유비케어를 제일 대표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료는 홈페이지 가시면 있어요. 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전형적인 방어주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방어주, 엔터테인먼트. 우리 유료방에 추천드렸던 그 종목 있죠? 엔터테인먼트 보면 뭐 YG 엔터도 있을 거고, YG 엔터, SM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여러가지 IHQ 같은 경우에도 있고, 뭐 많아요. 그죠? FNC도 있고. 그럼 여기서 어떤 것도 선택을 해야 되냐? 자, 이렇게 방어주들 잡아놓는 전략. 그렇게 잡아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일양약품 같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얘네들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잡아갔다고요. 일양약품은 우리가 잡아갔을 때 시장이 올라갔지만 이미 조정을 받은 것들 위주로 해서 계속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코스맥스도 똑같고요. 지금은 여기 빠르거나 혹은 느리거나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삼성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우리 바이오시밀러 많이 했었죠. 바이오시밀러, 바이넥스, 삼성 서린바이오, 그리고 일신바이오, 영인프론티어 많이 했지만 지금 단타 애들은 거기에 노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잡아놓고 기다려갈 때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네,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밀었던 종목인데 제이시언 시스템인데 오늘 저희가 유료회원님들이 또 그전에 수익을 내고 어제 잡아서 오늘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 끝나지 않아요. 이건 절대로 오히려 시작입니다. 오늘 한국경제TV 보셨죠?
네, 못 보신 분들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보세요. 자, 오늘 아침 한국경제TV 가서 방송하고 왔잖아. 그리고 VIP방 회원님들은 제이션 시스템즈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약 포인트들을 정리해놨고,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정리해놨어요. 다 하림홀딩스 이런 거 정리해서 다 업데이트를 시켜드릴 거예요. 또 거기다가 또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뭐 일양약품도 있겠고 한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장이 어렵고 힘들면 뭐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잡아놔야 된다 그러는데 쉽게 잡으러 못 들어가요. 잡으러 들어갔다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왜? 걱정이 되거든. 네, 걱정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아예 단타로 가야 됩니다. 단타. 오늘 공개방에서 보셨다시피 인콘 같은 경우 여기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죠? 급등세가 나왔는데, 자, 예를 들어 특수건설이나 이런 애들 한번 보세요. 자, 얘네들은 우리가 처음에 해먹고 지금 올라갔다 이 위에 자리잖아. 이럴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공략이 들어가지만 힘이 좀 많이 빠졌어.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테마주들은요 한 바퀴 돌 만큼 다 돌았어.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가지고 다시금 돌았던 것도 중심을 간다고요. 즉 제가 왔다 윗꼬리 초입구에는 접근해야 된다 했었죠. 왔다 윗꼬리에서 그 왔다 윗꼬리가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왔다 윗꼬리가 없어지고 급등하고 난 뒤에 위에서 박스예요.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단계라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거나 혹은 좀 느리거나로 그렇게 가셔야 되는 매매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종목들 쪽에서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두고 잡고 기다리는 매매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비케어나 그리고 또 이 뭐 제일바이오 이런 것들은 얼마나 좋은 기회 옵니까? 좋은 기회. 만들어가잖아. 만들어가는 자리 알아서들 만들어간다는데 뭐 잡아놓고 기다리면 되는 것들이지 괜히 어중간한 자리는 안 들어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값이면 어떤 자리에 간다고요? 같은 값이면 대형주 실적 괜찮고 기업 괜찮은 걸로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떨어지고 반등이 나올 때는 괜찮은 종목도 유지를 해서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유지를 해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들이 돌고 시장이 돌 때는 지금 이미 한 박자가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지금 따라가기에는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가는 매매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차트가 올라가서 위에서 조정 준다 싶을 때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거. 자, 우리가 그때 세미콘 라이트 같은 경우 제가 우리 직원 추천 종목이다 했는데 급등했었는데 이건 넘어가고, 자, LDT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작은 종목이지만 그림 그려가는 걸 보고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얘네들 한 번에 올라왔어요. 한 번에 아니죠. 얼마나 흔들어대면서 올라왔습니까? 얼마나. 버틸 거는 버텨야 된다고요. 기다릴 거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틸 거는 기다릴 거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고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자를 거는 잘라야 되고요. 근데 지금 자를 매매만 들어갑니다. 손절매만 나오는 매매가 들어간다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왜냐하면 종목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짧게 파동들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거기서 대응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럼 내가 빨리 대응해야 되는 게 답이에요? 막 기계적인 대응입니까? 아닙니다. 버티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알아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매매 위주로 그렇게 해서 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코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코센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 먹고 그냥 또 접근해 수익 내고는 이 자리에요. 자,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아는 사람은 타점 잡고 들어갑니다. 왜? 뭐가 뭔지가 될 거거든. 이제 뭔지가 또 불 거거든. 그랬을 때 과연 얘네들이 초입 구간이냐 끝이냐 누군가는 생각했죠. 야,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왔네 생각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다시 초입 구간으로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잡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잡아놓은 것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야,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올라왔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주식은요, 어디에서 세력들이 손을 댔고 어떻게 본격적으로 시작했는지를 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밑에서부터 얼마만큼 올라온 게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얼마만큼 올라오더라도 물량을 얼마 가지고 있지 않고 올라왔다 그러면 얘네들은 의미 없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가는 자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타점을 우리가 노릴 수 있는데, 자, 오늘 보세요. 그 디오텍 같은 거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시간에 뭐 8% 급등입니다. FC리에다가 그리고 공인인증 OTP 없이 인증받을 수 있는 거 뭐 2개 묶여버려, 여러가지 묶여버렸습니다.
디오텍 같은 경우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도 보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 아시죠? 애플이 시리로 지금 승부 건다 그랬잖아요. 기사 못 보셨어요? 기사 나왔잖아. 애플 시리. 그러면 얘네들도 이런 거에 승부를 걸겠다 했습니다. 거기 때문에 디오텍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부터 디오텍 말씀드리다 괜히 만 들어가는 것 같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요거하고 조금 비슷한 모습도 한번 보여줄까? 요거하고 되게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요렇게 보면 뭐냐면 얘네들입니다.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다 하세요 그냥. 네, 비슷하다 안하면 여기서 방송 끝나니까. 자, 데이유 혜택은 우리가 공략해서 성공하고 나왔었습니다. 자, 데이유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데이유 혜택은 뭐에 재료가 있어요? 바로 위니아 상장권이 있습니다. 위니아 상장권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들어줬어요. 위니아 상장 때문에 들어줬다가 상승하고 여기서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음봉 때렸습니다. 음봉이 몇 개라고요? 지겹죠? 장중에 방송 들으셨던 분들. 음봉 1개, 2개예요. 땡! 1개, 2개, 3개입니다. 장대 양봉 나왔다가 장대 음봉입니다. 몇 개? 3개라는 거예요. 자, 급격하게 상승했다. 급격하게 음봉. 뭐가 강했어요? 하락세가 강했죠? 하락세가 강했는 상황에서 오늘 어떻게 했어요? 추가적으로 떨어졌습니까? 멈췄습니까? 멈춰줬다라는 거. 즉, 이 자리는 무슨 자리를 보라고? 없던 그림을 보라고. 없는 걸로 보고 다시금 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럴 때일수록 대유 혜택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자리입니다. 스윙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우리 VIP방에 제가 딱 타점 보고 또 추천 나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원님들. 잡아놓고 매매하는 것들. 그냥 어중간할 때 우리가 했던 종목들이잖아. 접근했던 종목들이잖아. 그쵸? 왜 종목이 없습니까? 왜 대형주 만날 큰 종목만 보고 삼성물산이다, 삼성 STS다, 왜 그런 것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 많이 있는데 이런 타점만 잡아놓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삼국지, 그리고 제일 좋아요 바이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서민, 또 이런 대유에 뭐 이런 것들만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제2의 일양약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2의 바이넥스가 나온다는 거. 바이넥스가. 자, 우리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보세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급등하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같은 이제 차익 물량 계속 나오죠. 지수 주춤하고 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내고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코스맥스처럼. 이해되십니까? 잡아가는 종목의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매수해서 버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순간적인 파동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그거 그날에 우리가 스캘퍼로 스캘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스캘핑 안 된다고요. 자, 우리 제이시언 회의님도 보유 종목들이죠. 여기서 뭐가 난다 해가지고 먹었어요. 뭐가 난다 해가지고 무슨 캔들? 바로 잠자리 캔들이 난다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 위에서 어떻게 하자 그래서 제가 또 잡자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얘 별명이 뭡니까? 얘 별명 덕후입니다. 덕후. 오덕후, 오타쿠, 덕후라고. 덕후. 네. 예전에 테마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전처럼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아직 제대로 된 거래량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회원님들. 응?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알고 우리가 매매를 하고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공개방송 8시 반부터 진행하니까 장중에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들으시고 또한 종목을 받고 매매하실 분, 오늘 같은 경우 실수였어. 실수로 인콘이 공개방에 나갔는데 너무 이렇게 잘 가버린 거야. 그제는 잘 갔죠. 종목들 공개방에 준 종목도 잘 갔어요. 오늘 실수했어. 실수. 내가 진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코니가 18% 급등해버렸습니다. 와, 근데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가버렸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공개방의 종목들도 이런데 유료방 같은 경우에는 다 가지 않겠죠. 당연히 떨어지는 것도 있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추가로 잡는 타이밍, 버텨야 되는 것들, 그렇게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시장 분석해서 종목들 드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실수 인코니 때문에 18% 가버려가지고 제가 이거 아까 전에 말도 못해서 유료방 회원님들한테 혼날까봐 싶어가지고 이거 유료방만 드려야 되는데 그냥 유료방 무료방 해볼 사람 하세요. 인콘 시가부터 해서 잡으세요 했다가 나 지금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거기다 오늘 장까지 빠지고 있지. 제가 오늘 지금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이라 그냥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요. 보세요. 이 여유로 우리 메타전 근데 공방님들 그냥 하시라고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참 못의 마음도 넓습니다. 태평양보다 넓고, 대서양보다 넓고, 넓습니다. 저는 저기 뒤에 옹달샘보다 좁은데, 역시 우리 회원님들은, 대인배십니다. 자, 요렇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잘 보고, 잘 접근을 하시면, 당연히 좋은 결과 올 겁니다. 저는요, 오늘 형식적인 이야기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실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실전적인 이야기에 맞춰가지고, 자, 회원님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시장 괜찮아지면 매매하렵니다. 언제요? 내일 주식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모레 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니면 아예 하지 마세요. 할 거면요, 수익 내려고 시장 괜찮아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죠. 어려울 때 리딩을 받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공부를 해가야 되는 거지, 좋을 때 한다? 그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좋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좋은 과정을 겪으셔야죠. 시장 원데이 투데이 매매 하루 이틀 하시겠습니까? 이런 날 1년에 한두 번만 있는지 아세요? 몇 번이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요. 저는 봐서 첫날 만날 악재 그러는 것 같아요. 매번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이거 그리고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세요. 저희도 보세요. 종목들 그렇게 날라갔잖아. 날라갔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좀 주춤해요. 그러면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진짜 좀 믿고 기다리면 종목 다시 올라갈 텐데,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굽신굽신 아이, 그런 마음입니다, 진짜. 제가 얼굴에 묻어나잖아요, 지금. 살이 쏙쏙 빠지잖아. 그런 마음이라고 했는데, 믿고 가시면 또 이거 거치면 또 좋은 자리 옵니다. 우리 봤잖아, 실력. 우리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 가시면 됩니다.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살 빠졌죠? 보여드릴까요, 제가? 살이 빠져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장 안 잠기게 더 안 잠겨요. 못 입는 정장이 대여섯 벌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저녁 방송 제가 특별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 전문이 이겁니다.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교육 참 귀에 쏙쏙 박히죠? 박힌다 하세요. 안 박히면 박아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 시장 분석, 캔들 뭐든지 다 잘합니다. 다. 단기적인부터 해가지고 지난 봤던 세력 캔들, 세력 매매 기법, 세력들도 넘어지는 그런 세력 초입 구간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 그렇게 종목 접근한다고요. 오늘 장중에 방송 인콘 같은 경우 녹화 안 됐어요. 인콘 같은 경우도 봐요. 저거 나오면 우리 내일 한 번 더 노리겠다 했는데 안 되겠다 포기하세요 했는데 포기하고 저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알고 갑니다. 제이시언 같은 경우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바이오시밀러다 이런 애들 지금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갈 자리가 아니고 얘는 지금 안 갑니다. 그럼 왜 잡아놔? 잡아놔야지. 그러면 나중 돼서 하면 할 수 없어요. 떨어지더라도 내가 잡고 버틸 건 버팁니다. 자, 일양약품 같은 경우 보세요. 손실 컸던 분들은 10%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아마 추가로 잡아가지고 물량 더 늘려갔었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믿고 기다리니까 원베이 T가 온다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면 D가 원이 됩니다. D가 A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결과들이 오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은 뭐 기본적인 내용들 여기까지 했고요. 또 회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제 한 50분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종료하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뭐 가입 문의 이렇게 남겨주실 분들은 우측에 보시면 쪽지 있습니다. 쪽지 남겨주시거나 위에 상담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번호 좀 올려주세요. 여기에 문자 남기셔가지고 상담 원한다라는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152-2852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